네, 이어서 사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원룸, 시내 원룸이고요. 신유진 변호사, 또 진술분석가 김미영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 박사님은 화요일에 한번 뵀었고 신유진 변호사님은 오늘이 처음이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워낙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소식이 있어서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2년차 23살 담임교사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데요. 사실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건 일단은 유가족일 거잖아요. 어제 외삼촌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그런데 젊은 교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몬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뭐 학부모의 그 갑질이 됐던, 아니면 악성 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저는 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인을 단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든 밝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보니까 어떤 기사에 이제 교사의 사촌 오빠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고인의 일기장에 대한 언급도 있고, 뭐 경찰 얘기도 있고, 또 갑질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네, 봤는데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들 너무나 궁금해하는 이 상황에서 일기장이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좀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많은 일들이 좀 와전되고 왜곡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즉시 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면은 네.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기를 쓰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학교 관련된 일이 일기장에 있을 수도 있다. 네. 김 박사님은 네, 보통 뭐 일기장은 자신의 일과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 심정 부분들이 녹여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촌 오빠의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갑질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일기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향후에 지금 경찰 수사에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들어오는 소식을 봐야 할 것 같고, 자, 지금 저희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그 서희초등학교 앞에 있는 현장을 좀 연결할까 하는데, 네, 조금 뒤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 교사 노조 측이요, 이 서희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이 일종의 학부모 갑질 사례가 이번뿐이 아니다. 추가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라면서 그 제보 관련 내용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제보 중에 네. 개인 번호를 어떻게 알고 학부모가 수십 통씩 전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부모님들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개인 번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 없이 내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로 연락이 가능해야 된다. 네. 내가 답변을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되나요?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기관에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이렇게 보냈던 그 어떤 기억 때문에 네. 아이에 관한 모든 상황을 내가 수시로 전달받아야 된다. 그것이 학교를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학교라는 거는 교육 활동을 하는 기관이지 아이들 돌봄 기관이랑은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 활동에 좀 방점을 두고 내 아이가 어떻게 교육되는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아이의 모든 돌봄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선생님 책임이니까 내가 모두 즉시 보고받아야 돼.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네. 하거나 흔히 이제 SNS 카톡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것도 쉽게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일선 교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서희초등학교에서 추가적인 갑질 사례가 있었다 이런 소개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서희초등학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어서요. 네,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통화를 해보면서 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부의 최하은 기자가 나와 있고 최 기자 지금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정문 앞에 서 있는데요. 이제 학교 안쪽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 학교 안쪽에 네. 임시 분향소가 설치되어서 지금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줄지어서 들어가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국화꽃이 정말 더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수북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 뒤쪽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
학교의 건물 앞도 하나의 그 추모의 벽처럼 이 포스트잇이랑 또 국화꽃이 가득 쌓여 있고 그쪽에도 이제 시민들이 계속 추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지금 네. 네. 학교 네, 학교 안쪽에 일종의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인가요? 네네네. 사실 네. 이곳 말고도 이 교육청 앞에도 지금 그 공식 분향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한번 그쪽을 먼저 가봤는데 네. 그쪽에도 시민들이 또 이렇게 동료 교사들이 많이 오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교사가 숨진 학교에 직접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화면을 조금 돌려서 현장의 좀 분위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만 봐도 학교 정문 앞쪽으로 화환들이 계속해서 늘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최 기자 뒤로는 아까 이야기한 일종의 뭐 추모의 벽처럼 포스트잇들이 거의 빼곡히 다닥다닥 붙어서 추모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료 교사들이 또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데 그 뭐 SNS라든지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걸로 애도를 표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화환을 보내서 마음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직접 오시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또 카카오톡 그러니까 메신저나 이 소셜 미디어에 그 검은 리본을 단 추모 프로필을 만들어서 다 같이 걸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요. 오늘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학생들은 오늘은 학교에는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이 원래 방학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네. 학교 측이 하루 먼저,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이렇게 방학식을 열기로 긴급 학부모 투표를 해서 이게 의결이 돼서 어제 방학식을 해서 오늘부터는 등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방학식을 하느라 등교를 했고 하루 당겨서 오늘부터는 이제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등교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어제는 학생들이 아침에 와보니 등교를 하고 학생들도 이런 화환들이나 또 이렇게 메시지가 붙어 있는 학교 앞이 낯설다 보니까 잠깐 발걸음을 멈추거나 또 직접 자신이 쓴 편지를 붙이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학교 입장 추가로 나온 거 있을까요? 아니요, 학교가 이제 어제 오전에 그 교장의 명의로 정식 입장문을 냈었는데 네. 그 후로 학교 입장은 추가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 시작될 텐데 수사 관련 내용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돌입해서 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이 학교 선생님들이 총 6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차례로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초등학교 앞에 나가 있는 사회부 최하은 기자와 영상 통화해봤습니다. 서 기자 현장 잘 챙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장 분위기 봤는데 네. 그 정문 앞에 포스트잇이 막 붙어 있고 뭐 저희가 뭐 추모 화환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저 그 얘기가 좀 와닿더라고요. 이제 방학식을 했는데 일부 학교로 와서 추모에 동참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의 취재 기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좀 이어갈게요. 뭐 갑질이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사례들도 많았다. 근데 교사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어떤 뭐 언어적이든 어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한다면 좀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위축도 되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사인데 그 교사 자질도 없다던가 하루에 수십 통씩 뭐 카톡이든 전화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업무에 관여하는 수준이 높으면 네.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되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상대 측에서 뭐라고 하게 되는 형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 이제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당 교사의 증언을 조금 직접 전화 취재를 해본 게 있어서요.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서희초라는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조금 인원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학부모 처리를 할 때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일부의 그 학부모이 전화 와가지고 나는 누구 아빠인데 법조인이다, 뭐 변호사다, 뭐 이렇게 쾅쾅하면서 할 정도로 조금 학부모 민원이 만연했던. 그러니까 내가 뭐다. 네. 네. 변호사님이신데 그런 네.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개그맨 시험을 받다 떨어진 변호사기 때문에 좀 그런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에서 부모의 직업이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뭐다라고 하면서 뭐 일종의 뭐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게 뭐 특수한 경우인가요? 뭐 특수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요새 이런 사례들이 뭐 만연한 건지. 제가 서초동 분위기를 좀 아니까 이제 예. 서초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서초동 말씀을 드리면 거기 진짜 법조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직업, 그냥 그 지역의 많은 직업군 하나에 네. 불과한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는 분들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내가 우리 애가 어떤 애인 줄 아냐. 네. 사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쉽게 하시는데 서초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네. 우리 집 귀한 애를 우리 집 귀한 애를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방도 사실은 어느 집안의 자녀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오히려 하대하고 이런 경우가 아이가 점점 더 소중해지면서 더 만연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동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학군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간여 수준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데 뺏었어요. 그러면 그걸 잘못되니까 때리는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학폭으로 이제 불거지게 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그걸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잘잘못을 이제 배워가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점점 그런 게 이제 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제 번져지고 부모가 개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뭐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없어지게 되고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냥 보면 사소한데 뭐 예를 들면 교사가 눈을 흘겼어요. 네. 뭐 나만 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라고 하는 것을 다 정서학대식으로 이제 치부하면서 우리 아이들만 학대받고 있다, 뭐 차별받고 있다 이런 식의 민원도 많이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일종의 지도 행위로 볼 수 있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서학대라든지 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추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일부 학부모가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변호사님? 이 내용이 네. 저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뭐 화환과 꽃다발을 멈춰달라. 지금 여기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아이들이 추모 분위기에. 추모 분위기에 네. 아이들이 괜히 너무 슬퍼질 수가 있다. 그리고 화환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개인 SNS 프사에 그 추모 리본을 올린 것도 그것도 내려달라.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올리니까 네. 지워라.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부모가 문자로 선생님한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화환을 멈춰달라라고 하는데 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내 아이가 이렇게 너무 혹시 내 아이가 이 학교에 정말 서희초등학교에 다녀서 이런 일 때문에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면 저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네. 그 아이의 언어로 이 일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 아.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예, 예. 아이가 맑고 뭐 화난 것만 봤으면 좋겠다고 모든 세상을 덮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말하는 이렇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 아픈 일이야. 같이 우리 이 마음을 아파하자.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같이 이해해줄 수 있는 게 돼야지 오히려 이걸 자제한다는 게 저는 정말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급하게 덮는데 급급하기보다는 네. 직접 부모님이 이제 쉬운 언어로 아이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실 필요도 있다. 네, 말씀이십니다. 어떤가요?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애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화를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추모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들을 좀 알리고 공감도 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방학이다라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찾아가서 그걸 추모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매일 등교하는 상황에서 그런 그 추모 공간들이 있고 언론이 계속 거기 앞에서 그렇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보도를 하면 네. 아이들 입장에서도 뭔가 불안하고 우리 학교라는 공간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 봤던 선생님이 사망한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양측의 입장을 서로 이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은 그나마 아이들이 방학을 한 상태이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면 온라인 추모 공간이라던가 이런 별도의 추모 공간을. 그렇죠. 이제 네. 사실은 추모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크게 받을까 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매번 이제 했을 때 좀 되게 저기 사람이 죽었대라고 하면서 그걸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우리가 어린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서 네. 온라인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추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표하고 아이들도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에서도 좀 뭐 슬퍼하면 슬퍼하더라도 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